개념원리 251페이지 특강 원리합계를 공부를 할 겁니다. 먼저 뜻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해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해보자. 우리가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하는 경우에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하죠. 저축의 경우 매달 얼마씩 예금을 하죠. 매달 원금을 넣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자를 합하여 회수를 하죠. 그죠? 대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대출의 경우에는 먼저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해서 갚아야 되죠. 자, 이때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배워볼 겁니다. 계산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리법이라는 계산법이고요. 또 하나는 복리법이라는 계산법이에요. 단리법의 뜻을 살펴봅시다.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붙이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10,000원을 자, A은행에 입금을 한다고 쳐봅시다. 자, 이 은행은 이자율을 단리법으로 연이율 10%를 준답니다. 연이율 10% 단리법으로 준답니다. 자, 이렇게 입금했어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면 10,000원에다가 자, 10,000원의 10% 연이율 10%라는 것은 1년에 원금의 10%만큼을 더 줄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1년이 지났을 때는 원금의 10%만큼을 더 주는 겁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11,000원이 되죠. 그죠? 2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2년이 지나면 연이율 10%니까 만원, 여기는 11,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11,000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금, 원래 원금 10,000원에 대해서 10%만큼 또 돈을 주니까 12,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3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나면 2년 동안 받은 돈과 원래 원금 10,000원에 10%만큼을 이자로 또 주니까 13,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원금 10,000원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를 자, 계산하고 있죠. 그죠? 이런 방식을 단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자, A가 원금이고요. 자, R이 연이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A가 있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A에다가 A의 이자율을 곱한 것만큼 불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볼까요? A 괄호 1 플러스 R이라고 정리해 둡시다. 자, 또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AR에다가 원래 원금 AR, 원래 원금과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를 곱한 AR이 또 붙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A 괄호 2, A 괄호 1 더하기 2R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년째는 어떻습니까? 원래 있는 돈은 아니고요. 2년째 받은 돈에다가 원래 원금 A의 자, 이자율을 곱한 값만큼 또 추가로 이렇게 더 들어가겠죠. 그죠? 식을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식을 계산하면 A 괄호 1 플러스 3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N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N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 2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2R, 3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3R이니까 R의 개수가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N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의 원리 합계는 A 1 플러스 N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단리법에 관련된 식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복리법을 볼까요? 자, 복리법을 봅시다. 자, 복리법의 뜻은 뭘까요? 네, 복리법의 뜻은 원금에 이자가 붙은 경우 이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봅니다.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붙이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자, 앞에서는 A은행에 연이율 10% 단리법으로 계산하는 A은행에 돈을 맡겼다면 이번에는 B은행에 돈을 맡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B은행은 같은 연이율 10%인데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원금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을 예금합니다.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 자, 그러면 10,000원에 대해서 자, 이자 10%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면 자, 여기 10,000원이고 여기 1,000원이 되니까 11,000원이죠. 그렇죠. 앞에 거랑 똑같죠. 그죠? 자, 2년이 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요것을 새로운 원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11,000원이 있고 자, 요 11,000원을 새로운 원금으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10%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됩니까? 네, 1,100원이 되죠. 11,000원에서 1,100원을 더하면 12,100원이 되죠. 그죠? 네, 다르죠? 네, 이렇게 뭐가 다르냐? 여기서 보시면 2년째에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은 원래 원금 10,000원과 똑같습니다. 그죠? 원래 원금 10,000원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11,000원이 새로운 원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단리법은 원금이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원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자를 계산하는 원금이 전년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다음 연도 원금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3년째 계산해 볼까요? 자, 3년 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원금이 되었고 이 원금을 자, 12,100원에 10%만큼 계산을 해서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1,210원이 되죠. 1,210원이 되니까 더하면 13,310원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원금과 이자의 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시면 단리법은 처음에 이 돈이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으로 계속 계산이 되고 이 값이 변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여기 복리법은 전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다음 연도 원금으로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자, 11,000원에 10%만큼 이자가 붙어서 1,100원이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이듬해는요. 2년 말에 원금과 이자가 다음 연도의 이자를 계산할 때 원금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100원에
10%만큼 이자가 붙는 거예요. 보시면 꼬리표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법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긴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은행은 복리법으로 항상 계산을 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A가 원금이고 R은 연이율입니다. A가 있어요. 자, 1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1년이 지나면 A에다가 원금의 이자를 곱한 AR만큼 이자가 붙겠죠. 이자율을 곱한 AR만큼 이자가 붙을 겁니다. 자, 식을 정리하면 A 괄호 1 플러스 R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이듬해 볼까요? 그 이듬해는 전년도에 원금과 이자의 합이 그 다음 연도의 원금으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원금 A 1 플러스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1 플러스 R의 이자율 R을 곱한 것만큼 이자가 붙겠죠. 이만큼 이자입니다. 이 식을 정리해보면 A 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 하나 더 생기니까 그죠?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년째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3년째에 이자를 계산할 때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새로운 원금으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A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A 1 플러스 R의 제곱의 이자율 R을 곱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A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를 세제곱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n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n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났을 때 A1 플러스 R이고 2년이 지났을 때 A1 플러스 R의 제곱이고 3년이 지났을 때 A1 플러스 R의 세제곱이니까 n년이 지나면 A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이게 원리합계가 되는 겁니다. 네, 복리법에서의 원리합계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달리법은 보통은 이제 계산이 간편하죠. 계산이 간편해서 사채업자들이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복리법은 계산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을 은행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알아두시고 우리는 복리법으로 계산을 이제 해볼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복리법을 이제 그 일반 저축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것을 원리합계라는 타이틀로 한번 봅시다. 적립금의 원리합계. 돈을 이제 모을 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초에 집어넣는 경우와 두 번째는 연말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집어넣는 것을 먼저 볼 것이고 두 번째로 연말에 집어넣는 것을 볼 겁니다. 자, 매년 A만큼의 돈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1년차, 1년 초입니다. 네, 짝대기 하나 그릴까요? 네, 이렇게 봅시다. 1년 초에 A만큼의 돈을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 돈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 지나면 아까 배웠듯이 A 1 플러스 R이 되죠. 그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2년 초라고는 하지만 1년 초를 기준으로 1년만큼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개만 붙고요. 자, 3년 초라고는 하지만 2칸 간 거니까 2년 간 거니까 제곱이 붙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n년 초는 어떻게 됩니까? n년 초는 a 1 플러스 r의 n-1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n년 말이 되면 1년이 지났으니까 a 1 플러스 r의 n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2년 초에 a만큼의 돈을 납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a 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죠? 또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맨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n-1년 지난 거니까 a 1 플러스 r의 n-1 제곱이 되겠죠. 그죠? 네, 3년 초에 돈을 또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a만큼 집어넣어요.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2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n년 말이 되면요. 여기서 이까지는 n-2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의 1 플러스 r의 n-2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자, n년 초에 a만큼 집어넣으면 n년 말에는 a 1 플러스 r만큼 붙지 않겠습니까? 자, n년 말에는 더 이상 돈을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고요. 이 돈을 다 합하면 매년 a만큼 적립을 했을 때 자, n년 지난 후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이 되겠죠. 자,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S는 자, 이거는 잘 보시면 초항이 A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 공식을 끌어와서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초항 A 1 플러스 R을 쓰고요. 공비가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니까 이렇게 괄호치고 N제곱을 한 다음에 빼기 1을 하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요렇게 지워지고 분모에는 R만 남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원리합계는 R분의 A 1 플러스 R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매년 말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에 적립하는 경우. 자, 똑같은 형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엔 이제 연말에 적립하는 경우니까 돈을 자, 이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여기를 쓸 거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는 A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또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N년 초는 어떻게 됩니까? N년 초는 여기서 몇 년이 지난 거죠? 여기서는 n-2년이 지난 거죠. 그죠? n-2년이 지난 거니까 여기는 a 1 플러스 r의
n-2 이렇게 됩니다. n년 말이 되면 a 1 플러스 r의 n-1제곱이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돈을 집어넣으면 자, 1년이 지나면 돈이 a 1 플러스 r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돈은 n년 말까지 n-2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a의 1 플러스 r의 n-2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3년 말에 돈을 또 a만큼 집어넣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이 되고 뭐 또 1년이 지나면 a 1 플러스 r이 제곱이 되겠죠. 자, n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n-3년 지난 셈이니까 a 1 플러스 r의 n-3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면 연말에 돈을 집어넣기로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a를 집어넣는 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자 n년 동안 원리 합계는 이것이 되겠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s는 초항이 a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초항 a 그리고 1 플러스 r의 n 제곱 빼기 1이 됩니다. 왜 n이냐? 개수가 총 n개거든요. 이것은 항의 개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n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지워주면 s는 r분의 a 1 플러스 r의 n제곱 빼기 1이라는 식이 되죠. 자, 이 식은 연초에 이제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의 원리 합계고요. 이 식은 연말에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의 이제 식입니다.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유도해 낼 줄만 알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1번 원리 합계 연이율 6%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연초에 적립하는 문제군요. 네, 여기가 1년 초 시작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년 초 그리고 여기가 3년 초.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0년 초, 여기가 10년 말.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여기 연초에 2만 원을 자, 입금을 합니다. 자, 이 2만 원은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연이율 6%니까 100분의 6만큼 곱해진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10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 10년 지난 거니까 여기는 2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의 10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2년 초에 2만 원을 또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 2만 원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이 2만 원이 1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2 괄호 1 더하기 100분의 6만큼 되겠죠. 그리고 이 2만 원이 9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의 9제곱이 되겠죠. 3년 초에 또 2만 원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2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이 되고요. 또 1년이 지나면 2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의 8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흐르면 10년 초에 A1을 A1이 아니라 2만 원을 집어넣었던 값이 1년이 지났을 때 이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자, S는 자,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6이니까 1 플러스 100분의 6 빼기 1이 되고요. 초항이 2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6이 되고 공비가 1 플러스 100분의 6이니까 10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10제곱은 항의 개수입니다. 총 항의 개수가 10제곱이다.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의 개수가 10개인지 확인하고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1끼리 지우면 100분의 6이 남고, 자, 요거를 계산해 볼까요? 이거는 100분의 106이고 곱하기 되면 100분의 212가 되겠죠. 여기는 100분의 212가 되고 여기는 100분의 6입니다. 분모 100끼리 지우면 6분의 212고 2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06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쪽은 3분의 106이 나오고요. 자, 이쪽을 봅시다. 문제에서 1.06의 10제곱은 1.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8이 됩니다. 1.8 빼기 1이니까 0.8이네요. 0.8은 10분의 8이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여기 네, 2로 약분할 수 있죠. 5가 되고 이쪽은 53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약분할 게 없으니까 53 곱하기 8 하면 424가 되죠. 424를 10으로 나눠야 되겠군요. 424를 15로 나눠봅시다. 2가 들어갈 거고요. 12, 4가 되면 여기는 8쯤 들어가겠군요. 그죠? 8을 곱하면 120이 나와서 4가 되고요. 40에는 15가 2개쯤 들어가죠. 자, 그러면 100이면 15가 6개 정도 들어가죠. 그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때 10이니까 뭐 이게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원 미만은 버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단위가 2를 썼던 거는 2만 원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계산을 하게 되면 28.26땡이 나오는데 단위가 만 원이니까 만원 미만은 버린다고 하면 28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8만 원이 답입니다.